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화제인 김영롱입니다. 미디어 속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상현실 VR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콘텐츠입니다. VR 산업은 지난 몇 년간 빠른 속도로 성장해온 신산업 중 하나인데요. 정부에서도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 사업을 위해서 3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화제인에서는 VR 플랫폼 기업인 GPM의 박성준 대표를 모시고 VR 산업 모델과 또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GPM의 박성준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VR에 대해서 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먼저 GPM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GPM은 지금 10년 된 회사고요. 예. 주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다가 3년 전부터는 VR 플랫폼 개발 및 테마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VR 얘기를 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제가 이력을 잠깐 봤거든요. 네네. 개발자만 한 20년 하셨죠. 예, 그 콘텐츠 쪽 개발만 한 20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VR 콘텐츠 사업 또 이렇게 내가 기업을 차려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게임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상현실이랑 되게 동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가상현실 안에서도 어떤 그 소프트웨어들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게임 회사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그 분야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3년 전에 이제 자체적으로 VR 컨텐츠를 한번 개발을 해봤고요. 즐기다 보니까는 와 이게 정말 재밌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게 돼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찌 보면 대표님께서 선견지명이 있으셨던 거고 아 예. 예, 또 4차 산업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VR, AR 분야인데 네. 근데 아직은 사실 B2C라기보다는 B2B 사업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이제 관리가 중요한 거고 또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도 중요한 상황인데 네네. GPM 측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런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이게 생각보다 그 기대했던 것보다 시장이 빠르게 커지지는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유는 그 단순히 컨텐츠만 만든다고 이게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요 디스플레이, 즉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VR 기기 네. 착용하는 그 VR 기기도 같이 발전을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5G를 처음 그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들 그리고 오프라인의 어떤 공간적인 부분들 그래서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하드웨어들 그리고 공간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지만 그나마 이게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다 보니까 예. 생각보다는 조금 더디게 가고는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 시장은 반드시 되게 커질 거고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GPM만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뭘 꼽아볼 수 있을까요? 그 GPM은 그동안 그 글로벌 이제 플랫폼들을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해외 쪽에 저희가 만든 게임을 런칭을 하면서 예. 그들의 어떤 운영하는 플랫폼들을 실제 연동도 해보고 서비스 준비도 해보고 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VR 관련된 컨텐츠를 유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게 됐던 거고요. 예. 만들다 보니까는 컨텐츠가 굉장히 좀 많이 계속 들어오게 됐죠. 예. 그래서 저희 GPM만의 어떤 강점이 플랫폼을 좀 잘 이해한다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운영을 했던 그 19년 된 데브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그게 한국 개발자분들이 활동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인데요. 거기는 하루에 한 7,000명씩 평균 들어오셔갖고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개발자들하고 오랫동안 이제 소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개발하시는 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런 필요한 제품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있을지에 대한 예. 어떤 중간에 그런 정보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 회사의 강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좀 무모하게 도전하는 타입입니다. 아하. 뭐 컨텐츠를 요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좀 무모하게 먼저 시작을 하는 타입이라서 예. 시장을 그나마 좀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방송에 실제로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서 그 VR 대중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VR 기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앞으로는 좀 가격이 다운될까요? 이것 때문에서라도 VR 대중화가 좀 더디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요. 그 VR 기기가 이제 하이엔드라고 보통 설명을 하면 예. 컴퓨터에 연결을 해갖고 쓰는 이제 VR 기기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모바일 기기를 꼽아서 하는 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올인원이라 그래서 PC에 연결하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VR 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자동차도 똑같이 이제 바퀴로 굴러는 가지만 경차, 뭐 휘발유차 있고, 뭐 디젤차 있고, 요즘에 그렇죠. 전기차 있고 종류가 다 달라요. 예. 그래서 그 VR 기기들이 무조건 싸진다가 아니라 기기 성능은 분명히 좋아질 거고요. 네. 그 기존보다도 일반 사람들이 그 접근하기 쉽게는 VR 기기들이 많이 보급은 될 텐데 제가 고성능의 어떤 고퀄리티의 컨텐츠를 즐기고 싶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VR 기기를 구매를 해야겠죠. 예. 그럼 그거는 기본적으로 좀 금액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이 뭐 출시된 지가 되게 오래되긴 했지만 언제나 성능이 좋잖아요. 네. 성능이 좋은 만큼 투자가 많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그 성능 좋은 게 아직도 비싸죠. 하지만 대중이 살 수 있는 저사양의 성능의 스마트폰도 나왔듯이 네. VR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또 자동차에 비유를 해주시니까 저도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많아서 아쉬운 부분을 한번 여쭤봤는데 네네. 또 예, 이해가 잘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가 나왔던 거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 3월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순방을 하면서 네네. 그때 경제사절단에 같이 포함이 되셨잖아요. 네네. 원래 경제사절단에 어떤 산업군 그리고 누가 포함되느냐에 따라서 정부가 어느 쪽으로 더 힘을 실어줄지도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 예견해 볼 수 있을 텐데 거기 함께 하셔서 어떤 성과를 이루셨습니까? 일단 한국에서 이런 4차 산업이나 가상현실 쪽에서 대표 기업으로 저희도 이제 초대를 받았던 거고요. 예. 되게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그때 같이 참석을 해서 저희 같이 지금 플랫폼을 만든 거랑 오프라인에서는 가상현실 테마파크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요즘에 오프라인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들이 기존에 단순히 뭐 옷을 팔거나 판매 위주의 리테일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유는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의 그런 일반 리테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고객들을 본인들의 어떤 쇼핑센터로 끌어오려면 저희 같은 엔터테인먼트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다 그런 오프라인의 공간을 대형으로 갖고 있는 그런 부동산 기업들하고 네. 저희가 사업적인 부분들에서 많이 이게 연관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대형 그런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큰 기업들하고 테마파크 구축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어서 GPM의 VR 플랫폼들 그리고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몬스터 VR 당연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곳인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저도 글쎄요 몇 개월 전에 TV 통해서 한번 보긴 했었거든요. 직접 가보진 네. 못했습니다만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보통 놀이동산이라고 하면은 저희는 보통 오프라인에 있는 것들을 시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크고 예. 주차하고 나서 그 놀이공원까지 걸어가는 것도 많이 힘들고 하지만 네. 이제 오프라인의 그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도 실내에 있는 작은 놀이동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는 놀이동산이고 네. 365일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더우나 뭐 네. 미세먼지가 많으나 언제든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놀이동산인데요. 그 규모의 경쟁 때문에 놀이동산이 기존의 오프라인 시설보다는 훨씬 작지만 가상현실이라는 그런 기술이 도입이 돼서 예. 작은 공간에서도 실제 놀이동산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을 언제든지 즐길 수 있게끔 만든 그런 테마파크입니다.
참 어찌 보면 씁쓸한 얘기인데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 활동은 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렇죠. 야외 활동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실내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점이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적으로 그러면 몬스터 VR의 대표 콘텐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대중들이 흔히 놀이동산 가면은 뭐 롤러코스터도 타시고 네, 뭐 번지 점프도 있고요. 예, 그 래프팅 체험도 있고 네, 우주 체험하는 것도 있고요. 뭐 좀비랑 총을 갖고 총싸움하는. 뭐 싸우기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뭐 언제든지 가상현실 안에서 편하게 즐길 수가 있는 거고요. 예, 되게 안전하죠. 음. 예, 굉장히 안전하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실제 놀이기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예, 몸무게라든지 어떤 그런 신체적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상현실에서는 말 그대로 가상현실 공간에서 제가 체험을 하는 거니까 그 놀이기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전하게 다양한 것들을 즐길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VR을 쓰고 좀 몸이 헤매더라도 공간도 확보돼 있고 항상 요원이 옆에 있더라고요. 요원이 맞습니까? 네네, 저희 크루라고 합니다. 예, 그 크루가 있어서 네네. 안전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고 네. 저도 한번은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보면 젊은 층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 이들의 만족도가 어떨지, 그러니까 그냥 체험으로만 끝날지 아니면 정말 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피드백이 옵니까? 저희 같은 대형 테마파크는 보통 주말에 뭐 쇼핑하러 오시거나 네. 아니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라든지 친구들끼리 오는 그런 공간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까지 제일 많이 동네에서 이제 방문하셨던 분은 11번을 오셨어요. 한 분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가족 단위가 11번을 오셨고 뭐 소셜 쪽으로 이렇게 후기들을 이렇게 봐도 젊은 층들이나 아이들은 되게 좋아해서 또 네. 가고 싶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특히나 저희는 이제 플랫폼 기반이다 보니까 콘텐츠가 또 바뀌거든요, 계속. 예,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층 분들은 이렇게 오시는데 큰 거부감은 그렇게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1년에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는 콘텐츠가 바뀔 때마다 그 실내 데이트 코스나 친구들끼리 놀 수 있는 공간으로는 인기를 좀 끄는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재방문으로 선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요. 네. 근데 엄밀히 말해서 이런 테마파크들은 꼭 GPM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도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GPM이 추구하는 이런 테마파크 차별성 있는 강점? 이거는 뭐라고 하시겠어요? 기획력이라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VR 콘텐츠들을 한 공간에 많이 모아놨다 그래서 전 테마파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거는 그냥 가상현실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른 테마파크들하고 저희가 많이 차별화를 고객들이 느끼는 부분들은 저희는 가상현실이란 거를 그렇게 내세우지 않고요. 예. 들어오면 여기 놀이동산이네? 아, 예. 와, 여기는 포토존도 있고 컨텐츠 하나하나마다 좀 많은 투자를 해서 실제 놀이동산에서 우리가 보는 그런 기구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죠. 그리고 공간이 다 트여 있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면 공간이 다 이렇게 울려 퍼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만의 어떤 그 테마파크의 문화를 좀 만들고 싶었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직접 또 컨텐츠를 다 개발을 하기 때문에 테마파크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직접 개발을 해서 적용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우리만의 어떤 색깔이 구축이 된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고양이 안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처음으로 개발을 했었던 예, 거거든요. 그거 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VR 하면은 이 기기를 많은 사람들이 다 피부에 이렇게 닿기 때문에 예. 위생적으로 이렇게 눈 쪽에 네. 안대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또 좋아할까? 이제 그런 형태로 계속 고민을 하다가 고양이 안대를 만드니까 이게 소셜에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됐고 예. 이제 많은 업체들이 저희를 좀 참고를 해서 그 이후에 그런 안대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획적인 부분에서는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즐겁게 해줄까? 이게 저희는 사업을 했을 때 제일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고민을 하고.
네, 그럼 계속해서 GPM의 사업들 그리고 해외 진출 계획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는 5월 30일에 서울에서 서울 코엑스에서 VR, AR 엑스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도 참가를 하신다고 들었고 여기에서 또 신작을 하나 내놓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네. 해주세요. 그 VR 관련된 엑스포 행사를 저희가 3회째 그 주관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올해 이제 3회 때는 저희가 그동안 개발했던 신규 콘텐츠가 4종이 서비스가 됩니다. 네. 처음 공개를 하는 거고요. 그 중에 제일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이제 거북선 VR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딱 보면은 우와 이게 거북선이구나. 네, 이런 웅장함을 주고요. 거북선을 탑승을 해서 그 거북선을 실제 파도에 맞춰서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딱 끼는 순간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옆에 계시고요. 예, 저는 이제 수군이 돼서 같이 싸우는 겁니까? 예, 노량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총탄에 맞아 돌아가시거든요. 예. 그 순간을 제가 함께 있는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수군이 돼서 전투를 하는 그래서 이게 이런 역사였구나. 이런 전투의 긴박감이 있구나. 그런 거를 이번에 VR 엑스포에서 서울 VR AR 엑스포에서 처음 공개를 합니다. 직접 개발을 하셨으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어떤 거북선이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상징성은 대단하거든요. 이때에 맞춰서 이런 거북선 VR을 공개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이때 맞춰서 공개를 해야지라고 준비를 했던 건 아니었고요. 예. 네, 열심히 지금 개발을 하고 있었고 여태까지 이거를 만들어서 그 공개를 하면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그 개발 일정이 좀 많이 빠듯한데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 개발이 되고 있어서 예. 또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 엑스포 때 또 이게 우리나라 이제 그 되게 유명한 30년 된 가수분이 계십니다. 네. 김종서 씨가 예. 거북선 VR의 이제 주제곡을 그래요. 또 불러주시고요. 네. 저희 음악 이제 감독으로 같이 함께 해주셔갖고 그 김종서 씨가 이 VR이나 AR 쪽 사업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주제곡부터 시작해서 이런 의미 있는 콘텐츠에 함께 이번에 또 하게 돼서 그 주제곡에 대한 발표도 행사 때 라이브로 공연을 합니다. 직접 그 현장에서 네네. 나름 이것도 콜라보네요. 콜라보죠. 예. 들어보니까 점점 거북선 VR에 대해서도 저도 좀 궁금증이 드는 것 같은데요. 기회가 된다면 네. 저도 직접 그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GPM이 바라보는 어떤 VR 시장 그리고 테마파크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큰 그림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앞에서 제가 잠깐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이게 VR 체험에서 끝나지 않고 소비로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일반 대중들이 VR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정도 예.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 3년 정도인데요. 저희 같은 컨텐츠 기업들이 컨텐츠에 대한 개발을 더 할 수 있는 투자들이 많이 좀 활성화가 돼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VR 기기를 만들고 있는 이런 제조사들이 좀 더 화질이 좋고 가볍고 안경을 쓰신 분들도 착용하기 쉽고 예. 선이 사라지고 이제 그런 어떤 VR 기기들을 많이 이렇게 제작을 한다면 대중들도 좀 더 쉽게 구매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5G VR 콘텐츠는 되게 그 고용량입니다. 예. 용량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고퀄리티의 콘텐츠들을 되게 다양하게 저희가 체험을 좀 하려면 그런 5G 기반의 통신망의 속도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들이 같이 결합이 좀 됐을 때 대중들도 다양한 콘텐츠를 좀 더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시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예. 그런 시기를 한 2, 3년을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예. 5G 상용화가 되면서 환경은 어느 정도 맞춰지고 있는 것 같고 VR 기기도 다양화되면서 어떤 플랫폼 사업도 더 좀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 그 해외 진출 사업도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와 미얀마, 프랑스에서도 어떤 해외 진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예를 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정부 시 자체에서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그
그 남부 쪽에 계신 시장님이 저희를 직접 찾아오셨었고 예. 그래서 알프스에도 이런 가상현실 테마파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2년을 이런 실내 테마파크 쪽을 조사를 하고 다니시다가 네. 최종적으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 알프스에도 가상현실 테마파크를 또 만들게 됐고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스포츠 테마파크라든지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도 이런 게임 산업이 많이 발달을 했지만 성장에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런 신규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업체들도 많이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기업들은 저희 쪽에 지금 투자에 대한 그런 검토들하고 같이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을 하는 형태로 해서 뭐 오키나와나 이제 도쿄나 이런 주 거점에다가 이제 가족들이 함께 놀 수 있는 테마파크 사업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VR 산업 전망 그리고 GPM의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들을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산업이 성장하려면 그만큼 이제 각 당국,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신사업이니만큼 거기에 맞는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경제 사절단으로 가시면서 문 대통령과 대면은 하셨을 수는 있겠지만 직접 그 얘기는 못 하셨을 것 같아서 네. 어떤 지금으로서의 규제 완화가 필요할지 또 기업을 이끄는 대표 입장에서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이게 두 마디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예, 좋습니다. 첫째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 VR이나 AR이 4차 산업 관련된 투자라는 네. 부분에서 투자자들이 보기에 생각보다 이게 결실들이 좀 더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투자가 좀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단기에 대한 어떤 관점으로 보시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근데 분명히 이 시장은 저희의 어떤 이런 기술력이나 이런 산업이 또 큰 흐름을 또 바꿀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투자가 분명히 필요한 산업이고요. 두 번째 규제라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오프라인 테마파크 사업을 하면서 지금의 이런 온라인 테마파크 사업을 하면서 이 온라인 안에서의 놀이기구들을 운영하는 그 법령들이 저희가 지금 이런 신기술이 들어가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에 대한 거랑 완전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에서는 저희는 5명 이상 탑승시키면 안 되고요. 예. 높이가 2m 이상 올라가도 안 되고요. 기구가 360도로 돌아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거든요. 예. 네,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근데 테마파크 사업을 하려면 회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사람들이 딱 타고 빨리 회전을 해서 다음 손님들이 또 이렇게 타고 근데 여러 가지 법령 중에서 너무 이게 그 올드한 법들이기 때문에 네. 이게 새로운 신규 산업이 이렇게 생기면서 거기에 맞는 법령들로 빠르게 개정들이 좀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부가 최근에 오픈한 그 샌드박스 예.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저희도 목소리를 좀 내고 저희 같은 사업이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법령들을 그렇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VR 산업은 게임을 비롯해서 의료와 인테리어, 자동차 등 아주 다양한 분야 속에서 진화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세계 경제 주도권은 고품질의 콘텐츠 경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VR 리딩 기업으로서 또 GPM이 자리 잡고 해외 신시장 개척에도 좋은 성과를 내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GPM의 박성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